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여러가지 나쁜 지표들 때문에 오늘 하락한 채로 증시가 마감되었는데요. 근데 솔직히 1.86%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5% 이상 떨어져도 될 만큼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이었었는데 이제 또 방어를 잘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미국 증시와 함께 비트코인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2.2% 하락한 상태, 가격은 6,718불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의 뒤를 따르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미국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편 이 비트코인 반감기 같은 경우는 26일 14시간 39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반감기가 비트코인에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처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침은 미국의 정부 기관들, 국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FBI 등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서 국제사회와 네트워크 방어 업체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업비트 등을 포함해가지고 거래소들이 북한 해커들에게 털렸다고 하죠. 앞으로는 돈이 털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최근에 해커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랜섬웨어를 뿌려가지고 그것에 대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받곤 했었는데 점차 이제 모네로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추적이 됩니다. 근데 모네로 같은 경우는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해커가 모네로 블록체인으로 옮겨가면은 추적은 그 시점에서 종료될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안을 튼튼하게 하고 언제든지 중요 자료들은 백업을 해놓는 거,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구글 같은 경우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크롬 브라우저 내 합법적인 암호화폐 지갑 앱으로 위장한 크립토 재킹 확장 앱 49개를 삭제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시는 핸드폰에는 그리고 컴퓨터에는 애지간하면은 이상한 거 깔지 마시기를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서 기존에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져 왔었던 바이낸스 코리아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바이낸스 KR, 바이낸스 코리아가 사용하고 있었던 벌집 계좌를 사용 중단시키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낸스 운영사가 화가 나가지고 법원에다가 입금 정지 조처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자 우리은행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바로 입금을 전면 중단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은행이 이처럼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은 바이낸스 코리아는 이제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국내 거래소들은 이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낸스가 코인마켓캡을 최근에 또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런데 바이낸스가 코인마켓캡을 인수한 후에 이제 그동안에 집계되고 있었던 글로벌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대폭 감소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집계가 되던 것을 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짜오짱펑 같은 경우는 코인마켓캡을 인수한 목적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을 정화시키고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으나 매체들은 이런 거대한 거래소가 이 정보 플랫폼까지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이낸스가 어느 정도 크냐? 2020년 1분기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량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총 상위 20개 거래소 중에 바이낸스가 차지하는 양이 이 정도입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2등이 비트맥스인데 3등이 아이러니하게도 빗썸이에요. 그리고 업비트도 여기 딱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빗썸과 업비트가 왜 이렇게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있는지. 한국에 암호화폐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숨기고 있는 것이면 모를까. 아무래도 이 두 거래소는 거래량을 아직도 부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거의 코인베이스급이에요. 이게 좀 과장됐죠?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바이낸스는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이미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바이낸스가 더욱더 많은 업체들을 인수하고 커져나가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일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바이낸스를 멈출 수 있는 수단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디 바이낸스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이제 암호화폐 시장, 특히 알트코인 시장을 싹쓸이를 하고 있는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 최근에 거래량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1위인데 체인링크가 2위까지 치고 올라온 것이죠. 그만큼 체인링크에 관심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가격 상승률 또한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게 된다라면은 체인링크가 모든 알트코인들을 제치고 이제 으뜸 가는 알트코인 대장급으로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블록체인 게임 중에 가장 성공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크립토키티. 이 크립토키티의 개발사 데퍼랩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와 기술적인 협력 관계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자, 리브라 아직 안 죽었죠? 살아있어요. 어둠 속에 숨어가지고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리브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리브라에 관련된 짧은 소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엔 암호화폐 업계 전반적으로 호재 소식입니다. 미국의 와이오밍주가 최근에 보험업계 규정을 개정해서 디지털 자산의 투자를 허용하게 됐다. 바로 이제 보험업계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법규를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에게 카드 마술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나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시죠. 원숭이가 그냥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저는 많이 웃었습니다. 자, 아무튼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크라켄의 사업 개발 총괄이 이야기합니다. 현재 미 연준과 각국의 은행들은 매 초마다 100만 달러를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비트코인에게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 이 무제한 달러 발행은 일종의 비트코인을 위한 연료다라고 같은 비트코인의 상승을 의미하는 발언들이 여기저기 업체들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와이스크립토 레이팅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 연준이 이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는데 지난 한 주만 캐나다 연간 GDP 규모에 상당하는 유동성을 투입을 했다. 달러를 발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바로 법정 통화 체계가 그만큼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대한 빨리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이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대한 빨리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는 침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S&P 500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움직임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분석업체 코인매트릭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는 상관관계가 약해지긴 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가격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올라가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나 경제와 함께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쩌면 현금을 붙들고 인내해야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비슷한 맥락으로 암호화폐 전문 투자 컨설팅 업체 패럴릭스 디지털의 CEO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금을 원하고 있는데 이 금 수요가 비트코인 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모든 방면에서 금보다 우월하기는 하지만은 정부의 지배력이 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금 시장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법정 통화 기반의 피라미드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이상 구매할 수 있는 금이 없을 때 혹은 금 가격이 너무너무 높이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 저는 비트코인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비트코인이 6,000달러가 되느냐 8,000달러가 되느냐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어디로 가느냐에 달렸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를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죠 필브가 썼네요. 자, 일단은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도 상황을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이어서 바이낸스에 관련된 짧은 소식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바이낸스 거래소 자체 내에 쌓여있는 이 테더 액수만 해도 1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총이 일단 작기 때문에 10억 달러면은 시세에 큰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테더만 10억 달러가 쌓여 있는 것이지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 BUSD, USDC, PEX 등은 포함되지 않은 액수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더 떨어질 것을 대비해가지고 피해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어서 비트코인 분석들도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랠리의 기력 약화, 기술 차트 바이어 피로감 시사. 지금 현재 비트코인 100주 이동평균 같은 경우는 7,060불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피곤한 기색이 보여지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 비트코인은 6,1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코인데스크는 분석을 했고요. 뉴스비트C의 IUC 찐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6,900달러와 6,700달러 저항선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마찬가지로 6,20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100, 6,200 아무래도 6,000불대 초반대까지 비트코인이 밀리게 될 거라고 이제 많은 사람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분석가들 이 비슷한 의견입니다. 비트코인이 임시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횡보 및 반등을 해서 저항선 맞고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림이 너무나 간결해가지고 이 설명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비트코인이 6,400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 분석을 비트코인 크립토 크리스가 직접 찾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이 분석해 놓은 것을 발견해가지고 공유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별의별 지표를 다 본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정말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 관점으로 7일 이동평균과 25일 이동평균이 있습니다. 7일 이동평균이 녹색, 25일 이동평균이 보라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 개의 이동평균이 이제 크로스가 날 때마다 가격 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일단 데드크로스가 빨간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데드크로스가 날 때마다 떡락,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가 날 때마다 또 떡락, 데드크로스 나니까 또 떡락.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최근에는 정말 주요하게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 제대로 된 사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금 보시면은 데드크로스가 한 번 더 났죠. 그러면서 쭉 밀렸는데 데드크로스가 또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곧 있으면 비트코인 다시 한번 시원하게 아래로 밀릴 수 있다. 자, 이것을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해서 떡락을 보여주고 있는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추가로 떨어지게 된다면 충격에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 2개 남았습니다.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들이 경제의 안정성에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를 과잉 해석한 사람들이 중앙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휘말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구글 트렌드에 비트코인 반감기 검색량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2016년대와 비교해봤을 때 3배 정도가 더 높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 비트코인 검색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찌 될지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크게 한번 떡상할 수 있을지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또 미국의 실업자 수가 얼마나 더 늘었는지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소식이 미국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면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하방 압력이 가중되게 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요. 제가 부디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꽝! 하고 광고 시청을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과감하게 광고주 사이트 방문도 한 번씩 여러분들께 부탁을 다시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